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다가 이제 그치고 해가 났습니다. 덥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초석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초석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초석잠이라는 식물은 풀초자를 쓰고 돌석자를 쓰고 이 잠자가 누에 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인데 돌같이 단단한 누에다. 그래서 초석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실제로 뿌리 알맹이를 보면 누에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초석잠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누에처럼. 그리고 이제 골뱅이처럼 좀 작으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은 석잠풀의 뿌리입니다. 이 석잠풀은 우리나라에 많이 자생합니다. 전국의 개울가나 하천가에 이제 모래가 떠밀려 와서 옆에 모래톱을 이루고 있는 곳 가장자리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꽃이, 분홍색 꽃이 층층 탑을 이루면서 돌려나기 하면서 핍니다. 이 꿀풀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 전초에서 굉장히 좀 알싸하면서도 향기로운 허브 향이 나기도 합니다. 이 석잠풀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고요. 초석잠은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원산인데 효능이 하도 좋으니까 이제 재배해서 이용하려고 중국에서 들여온 그런 식물입니다. 제가 요거 원래는 밭에다가 키워야 되는데 번식력이 워낙에 강해서 화분에서 비교 영상 찍으려고 화분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 중인데요. 석잠풀은 같은 꿀풀과 단연초이기 때문에 동일한 식물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엄연히 틀려요. 석잠풀은 피치명인데 가장자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배암차지기, 곰보배추라고 부르는 배암차지기하고 잎이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곰보배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가장자리가 완만합니다. 거칠지가 않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초석잠은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그리고 사각인데 여기 마디 부분에 이렇게 자주색 반점이 전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꽃이 피면 이렇게 석잠풀처럼 이렇게 자주색의 꽃이 피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석잠풀하고 초석잠은 같이 써도 될 만큼 아주 흡사하고 효능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석잠풀보다는 쉽사리라는 택란이라고 부르는 쉽사리가 있는데 이 쉽사리가 오히려 초석잠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쉽사리는 같이 약으로 쓰면 안 됩니다. 쉽사리는 같은 꿀풀과 식물이지만 쉽사리의 효능은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어혈 뭉친 거 이런 이제 부인과 질환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 자궁 수축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서 임산부에게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약초이기도 합니다. 부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임산부한테는 잘못 쓰면 유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약초입니다. 피를 잘 돌게 하고 이렇게 뭉쳐있는 어혈 같은 것을 제거하는 효능이 쉽사리의 효능이고 이 초석잠, 석잠풀의 효능은 그런 효능도 있지만 물론 감기나 기침 같은 것을 해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초석잠과 석잠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콜린이 우리 뇌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고 치매 예방이라든가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아주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콜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직접 침투하거나 뇌세포에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입사시험 같은 시험을 치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초석잠과 석잠풀의 효능입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 초석잠이
구성 성분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이 뭐 고구마나 감자가루 같이 전분이 아니고 여기에는 올리고당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장 속을 굉장히 유익하게 한답니다. 이 올리고당이 원래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유익한 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올리고당 아닙니까? 이 초석잠에는 올리고당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장 속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되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굉장히 잘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고요. 이 지방간이 생겼다가 방치하게 되면 이게 간경화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간 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효능이 탁월하고 이 축적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석잠 하는데 제대로 알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석잠은 중국에서 들여와서 재배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 석잠풀은 개천가에 가면 우리나라 전국의 개천가에 가면 지금쯤 가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일본, 한국에서 다 사랑받는 그런 이제 약초가 이 초석잠인데요. 이 초석잠 뿌리를 갖다가 이제 약으로 사용하고 뭐 반찬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뿌리가 콜린 성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콜린 성분은 비타민 B 복합체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열을 가해 가지고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뭐 초절임을 한다든가 장아찌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고요. 이게 효능을 알게 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재배하고 활용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약초이자 이거 뭐 약초라 그래야 되나요?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이 기능성 작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 초석잠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재배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초석잠이라고 올라와서 기르는 것 대부분이 전부 다 석잠풀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알갱이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석잠풀하고 초석잠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효능이나 작용하는 부위 이런 것은 다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원래 가을에 영양 상태가 이제 뿌리로 다 내려갔을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일단은 이제 지상부로 올라왔을 때도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 뭐 구근 감자나 고구마 같은 돼지 감자 같은 뿌리를 쓰는 이런 작물들은 지상부로 이렇게 너무 성장하면 뿌리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상부로 올라왔을 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제 쳐내 가지고 말려놨다가 차로 활용하셔도 되고 열을 가하면 안 되니까 산화초 효소 재료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이 석잠풀 그리고 초석잠의 지상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뇌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장 건강을 이롭게 하면서 간에도 좋은 식물 초석잠과 석잠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매곡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소통은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